예전에 개그맨 양세형 양세찬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탈리아 가정집에 있는 이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좌식 세면대인 줄 알고 여기서 양치하고 그 옆에 수건으로 입도 닦았다고요. 그랬더니 다른 출연자들이 뜨악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게 비데였기 때문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변기에 일체형으로 나오는 전자식 비데에 익숙해서 유럽식 비데를 맞닥뜨리면 이런 실수들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정체를 알고 나면 충격의 동안이에 빠지는 건 덤이고요. 아무튼 요즘 비데는 앉는 자리의 온도부터 노즐의 위치나 수압 조절, 건조 기능까지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어서 상쾌한 쾌변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대체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있으면 새삼 편하고 없으면 좀 아쉬운 기분도 들기도 하는 물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원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비데입니다. 비데라는 물건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대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에 제발 좀 설치되기를 바라는 물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의 경우 멀경 중에 휴지보다는 비데로 세정했을 때 더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비데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나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나 아랍권 화장실에는 칸마다 샤워기 모양의 핸드비데를 씁니다. 지금이야 비데가 뭔지 아니까 화장실에서 우연히 보게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데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비데는 굉장히 생소한 물건이었습니다. 애초에 가정집에 양변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80년대 초반부터라 그 전에는 쪼그려 앉아서 사용하는 좌변기가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비데는 일찌감치 남들보다 빨리 양변기를 설치했던 부잣집 화장실에서나 쓸 수 있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유럽 호텔에나 있을 법한 유럽식 비데는 60, 70년대에 수입되어 청와대라든지 부유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80년대부터는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전자식 비데도 수입되어서 산육층 여성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화장실 용품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부자들이 집안에서 쓰는 물건이다 보니 서민들에게 비데라는 물건은 생소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데를 봐도 이걸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비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다들 이 노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웅진 코웨이에서 나온 비데 광고였습니다. 지금은 TV에서 비데 광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배변 뒤처리를 해주는 기계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광고업계에서 이런 화장실 문화를 대놓고 언급하는 건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웨이의 비데 광고는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물건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친숙한 물건으로 홍보되기 시작한 겁니다. 대대적인 광고와 CM송 인기에 힘입어 비데의 국내 보급률은 이제 50% 이상, 화장실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이 배변을 하는 행위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때문에 역사 속에서도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해왔죠. 그런데 지금이야 화장실을 사용하면 편하게 휴지나 비데로 마무리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뭘 사용했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조선시대의 경우 일반 백성들은 식물의 잎이나 볏짚 혹은 뒷간 근처에 새끼줄을 적당한 높이로 묶어뒀는데 이걸로 엉덩이를 대충 문질러 닦았다고 합니다. 더 오래전인 백제 시대에는 긴 나무 조각을 이용해서 뒤처리를 했다는데 상상만으로도 엉덩이가 왠지 아픈 기분이 드는 도구였죠.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했던 고대 로마의 경우에는 공중 화장실에 뒤처리할 테르조륨이라는 도구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모양은 긴 막대에 해면 스펀지가 달려있는 형식이었는데 용변을 보고 난 후에 스펀지에 물을 적셔 닦아내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씻어 소금물이나 식초로 채워진 양동이에 넣어뒀는데 이걸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돌려 사용했다고 하니 위생 상태는 말도 못할 수준이었겠죠. 아무튼 휴지 없는 세상은 19세기까지 이어졌으니 그 전까지 인류는 항문 건강을 지킬 좀 더 참신한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특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더 그랬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이나 양반들은 뒤처리 도구로 명주나 무명, 모시조각 같은 걸 이용했다라고 전해지고요. 또 유럽 왕족들이나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질 좋은 천이나 양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구가 등장합니다. 안장 모양 나무 틀에 양동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배변 후 물로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이것, 바로 비데였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옛날 유럽 사람들은 말을 타고 이동을 하느라고 치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는데 그래서 치료를 위해 의료용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요. 또 18세기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왕실의 가구 제조업자들에게 지시해 일을 치른 후에 사용할 새로운 위생용품을 만들게 했는데 그 결과 이 물건이 만들어져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물건의 이름도 프랑스어로 조랑말을 뜻하는 비데라고 불렸습니다. 사용할 때 모습이 마치 조랑말에 올라탄 것 같아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초기의 비데는 방 안에 비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유럽은 화려하다고 소문이 난 베르사유 궁전조차 화장실이 많이 없어서 급하면 언제 어디서든 볼일을 볼 수 있게 요강을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필요시에는 비데도 방 안에서 사용하곤 했답니다. 따뜻한 물에다가 향 좋은 허브 같은 걸 넣어서 말이죠. 물론 물을 데워 채워놓거나 볼일이 끝난 후 오물을 버리는 일까지 번거로운 일들은 시종들이 알아서 처리해야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물건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대중화되지 못했고 유럽의 왕이나 귀족들을 위한 사치품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비데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앉는 부분이 나무로 만든 것부터 주석이나 이탈리아산 도자기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수작업으로 정성스럽게 세공이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은으로 도금한 비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아끼는 물건이었던지 유언장에 이걸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답니다. 나폴레옹처럼 비데를 애용한 남성들도 있었습니다만 대개 수세기 동안은 여성들에게 각별히 사랑받는 물건이었습니다. 비데가 오늘날의 쓰임새와는 또 다른 이유로 사용됐기 때문이라는데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 성관계 후에 음부를 물로 세척하면 성병 예방이나 피임 효과까지도 볼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19세기에 출시된 어떤 비데는 성건강과 관련된 물건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는지 제품명이 프로텍터, 즉 보호자라고 붙여진 것도 있었고요. 의사들도 성병 예방을 위해서 비데를 사용하라 권장하기도 했다 전해집니다. 또 비데는 유럽의 매춘업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상하수도가 정비되고 난 후에 중산층의 가정에도 수도가 달린 비데가 널리 보급됐는데 초반엔 사람들이 비데 사용하는 걸 다소 껄끄러워했다고 합니다. 비데를 사용하는 사람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일 거라 여겼던 탓이었죠. 이런 인식은 유럽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1900년 바다 건너 미국의 뉴욕 럭셔리 호텔의 리츠 호텔에서도 객실마다 프랑스식으로 비데를 설치했습니다만 여론의 큰 반대에 부딪혀 금세 철거해버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비데가 설치된 직후에 한 투숙객이 직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 낯선 물건의 뜻밖의 용도가 소문이 나서 큰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대화의 내용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숙객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건 아기들을 씻기기 위한 물건인가요? 그랬더니 직원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이건 아기들을 씻어내기 위한 겁니다. 비데가 여성들의 피임 도구라는 잘못된 인식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이 항문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뉴욕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아놀드 코헨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요즘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병기와 일체된 전자식 비데를 발명합니다. 많은 편견을 뒤로하고 전자식 비데를 발명한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코헨의 아버지는 항문 질환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헨은 아버지가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보다가 비데를 사용하면 항문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된 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휴지보다 마찰이 적고 위생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겠죠. 코헨도 이거다 싶었는지 그날부터 전자식 비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를 위한 효도템이었던 셈이죠. 2년의 연구 끝에 1964년에 완성된 아놀드 코헨의 비데 어땠을까요? 이 비데는 어느 병기든 그 위에 장착시킬 수 있는 형태였고요. 착석해서 페달을 밟으면 원하는 부위에 물이 뿌려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따뜻한 공기까지 뿜어져 나와 엉덩이를 건조할 수 있었죠. 코헨은 이 비데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 화장지를 사용해 몸을 닦기 불편한 환자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해 뉴욕의 여러 병원마다 비데를 납품해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기에 이릅니다. 당시로서 이 비데는 분명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발명품은 미국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판매량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선뜻 광고해주겠다는 사람도 없었죠. 항문 질환을 위해 의료기기로 발명된 것이다 보니 값이 비싸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여전히 비데가 저속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뜻밖의 이 발명품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미국인이 아닌 일본인들이었죠. 1960년대는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양식의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일반 가정도 빠르게 늘어났는데요. 이런 변기나 세면대 같은 위생도기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동양도기, 지금은 줄여서 토토라고 부르는 이 기업은 아놀드 코엔의 비데가 앞으로 화장실의 부가가치를 높여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물을 일본으로 바로 수입해서 워시 에어시트라고 소개하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비데는 처음부터 불티나게 팔리진 않았습니다. 가격도 비싼 데다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 목적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했거든요. 하지만 토토는 비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지속합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기능도 개선되고 가격도 전보다 대폭 저렴해진 비데를 워시렛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또 전략적으로 음식점이나 백화점, 호텔이나 공공시설의 화장실에 설치해 사람들이 직접 그 편안함을 느껴볼 수 있게 했죠. 말하자면 비데 무료 체험을 제공한 겁니다. 이런 마케팅 전략 덕분에 비데는 대히트를 치며 일본 전국으로 보급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따뜻한 시트에 앉아 씻고 말리고 이런 비데의 편안함을 한 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개운한 매력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내 취향에 딱 맞는 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에선 비데가 뒷마무리까지 자동으로 개운하게 끝내주는 세상.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더 편리해질 수 있을까요? 또 이런 비데처럼 일상을 바꾼 과학기술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들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자식 비데는 솔직히 보면은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솔직히 이질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근데 유럽에서 이제 저는 그게 화장실 청소하는 건 줄 알고 아 여기는 되게 깔끔한 나라라 자기가 싸면 뒤처리를 자기가 해야 되는구나. 불 내리고 제가 화장실을 그걸로 청소를 해줬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유럽은 화장실에 배수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로 물 청소를 한 거예요. 거기를 바닥에 물이 차올라가지고 그때도 몰랐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알았어요. 나중에 TV 방송에서 어떤 그 비데였다고 아 그게 비데였구나 그때 알았었죠.